你们肯定能看到中国步入世界杯决赛的赛场。我有一个视频，就看采访孙兴民，哎呦，我一看这水平确实高。他替补上场之后，我说这孩子肯定能打主力。哎，后来就一步一步的从。 여기 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판즈이. 그리고 그가 지난 10월 내뱉은 황당한 발언은 중국 내부는 물론 급기야 한국 축구 팬들마저 맞다 아니다로 나뉘며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중국 국가대표팀 공격수 출신으로 1998년경 잉글랜드 풋볼 1부 리그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중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축구팀 소속으로 활동한 셈이죠. 또한 역사상 중국이 유일하게 월드컵에 출전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에도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나름 레전드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스펙이라 할 수 있었죠.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1일 열린 한중전에 앞서 우리 때는 한국 안 무서웠어 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그 사람 맞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은 판즈이 세대 역시 애시당초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갑자기 축구에 눈을 뜬 것처럼 가르치려더니 황당하다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 그가 아시안 게임 축구와 관련된 토크쇼 도중 폭탄 발언을 하며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10년 내로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해버린 것. 网友在问我，这个10年内，我想10年内你们肯定能看到中国步入世界杯决赛的赛场。今天是我说的。哇塞，录屏。录下来了，看看是不是能够如范叔所说吧。 이에 신민안보,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 매체들이 설레발을 치며 10년 내 중국 남자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인가에 대한 논평이 중국 내부에서 떠들썩하게 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단순한 전직 축구 선수의 발언, 그들이 판즈이의 발언에 이만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3년 중국이 태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판즈이는 이제 곧 베트남에게도 지게 될 것이다 며 자국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고 이어진 2022년 경기 그들은 결국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에게 1대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못한다 할지언정 설마 베트남에 지겠냐는 의문이 있었기에 한국 축구팬들 역시 해당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판즈이는 곧 예언왕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 언론 매체들은 전직 남자 축구 대표 선수의 한마디에 소설을 써가며 중국 월드컵 간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었죠. 판즈이의 호언장담에 흥분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입에서 그럼 도대체 중국의 손흥민은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는 의문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또 다른 전직 축구선수의 입에서 중국에서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가 여지껏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천. 그는 전 중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중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럽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198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며 새 시즌 동안 16골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보였었죠. 현재 현역 선수로 한국에 잘 알려진 우레이의 경우 스페인 1부 리그에서 7골을 넣는데 그치고 중국 슈퍼리그로 돌아왔기에 어떻게 보면 우레이보다 큰 활약을 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就是中国球员要想在德甲或者在英超啊，包括这个速度是去决定因素的。你看吴磊去西班牙，他也是有速度；季涵在英超也是季涵也有速度。哎，另外就是身体，然后是脚下。中国人有他的一个优势，就是我们那届的球员呢是特别灵活，就说你说这球，咱说一转身，我总是比这个德国人转身快。哎，这是我们优势。当时我们对韩国、日本，其实这也是我们的强项。但是现在我们这些强项在现在的这个国字号球队体现不出来了。为什么？因为这个灵敏是一定是要在14岁到16岁这期间加强的，因为速度呢最好的是10岁到12岁。所以在为什么这个14到16练灵敏呢？因为身体在发育，在长个儿，在长个儿的过程当中千万不能练力量，一定要加强灵敏和弹跳。但是我们呢现在强调的是科学训练，就是我们训练不能超过1个半小时，而且呢时间越少，但是我们尽量提高质量。可是我们那时候小时候训练呢没有低于过2小时，
而且踢完之后孩子还觉得没踢够，说我自己再加点儿。所以这种磨练是不一样的。我有一个视频就看采访孙兴民，孙兴民是在16岁，他们韩国有5个在汉堡青训，这我都知道，当时我在德国学习。他父亲在汉堡青训营，每天孙兴民训完练之后，单独父亲1对1的给他加练2个小时。他父亲是韩国职业球员，但是而且他每天都要给他这么做。我后来就想，中国当时一强调青少年一般就训练1个半小时，这叫科学训练，可是人家不是还照搬我们原先那种训练时间，比我们还长。那加上他在汉堡训练，他一天练3个半小时，这个必须要去磨才能出来。所以他从汉堡青训营出来之后，他在汉堡代表1队比赛的时候，我就在现场。哎呦，我一看这水平确实高。他替补上场之后，我说这孩子肯定能打主力。哎，后来就一步一步的从汉堡到勒沃库森，然后呢，后来又去那个热刺。比如说我之前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양천의 반응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이 보인 의외의 반응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손흥민이 못 나오는 건 제쳐두더라도 전 아시아를 통틀어 손흥민 고작 1명 나온 거 아니야? 현재 중국 축구에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옐린, 우레이, 정지, 장림펑, 쩡청 뒤를 이을 인물이 없다는 거야. 당장 아시안컵 조별리그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손흥민의 출연을 기대하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보다는 일본의 청소년 육성 시스템을 학습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손흥민 어쩌고가 무슨 소용이죠. 사실 손흥민도 한국에서 성장시킨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역시 린슈아오 케이스와 같이 아시아계라는 건 사실이지만 서양 뉴스 시스템 아래 자랐잖아요. 손흥민도 그렇고 기성용, 황의조, 황희찬, 이강인 다 잘하잖아. 얘네들 다 한국 청소년 국대 출신이라고. 16살 때 독일로 가긴 했죠.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연습했다고 하네요. 손흥민은 그저 야오밍 같은 천재일 뿐. 하드웨어도 노력도 모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서 태어났어도 특출 났을 것. 이같이 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한편 그저 운이 좋아 손흥민을 가지게 된 것뿐이라며 자격지심을 내비치는 팬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판지희 그리고 양천. 해외파 출신인 그 둘은 중국 리그의 현실을 몸소 경험했기에 중국 축구의 미래가 어둡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이대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일념하에 자국 인민들을 향해 희망적인 발언을 연신 내뱉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결국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은 대중들의 눈과 귀를 꽉 막게 되었고 결국 앞서 벌어진 한중 대첩에서도 잘하면 한국을 이길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언이설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월드컵 출전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구독자 8만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